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망하게 될 때 완전히 폭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주제로는 권리금을 겁내지 마세요 라고 지어봤고요.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은 부지기수고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꼭 망할 때 확실하게 망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항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보 창업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권리금이 있으면 부담이야. 권리금은 없는 거를 찾아야 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도 싸고 권리금도 없고 또 임대료도 싼 거를 해야 돼. 이 말이 일견 맞는 얘기고 저 또한 그런 창업을 하기를 바라는 건 맞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런 자리를 찾게 되면 간혹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권리금이 높은 매장의 특성이 뭔지 아시나요? 일단 권리금이 높다는 거는 임대료가 그 동네 수준에 비해서는 좀 싸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초보 창업자분들이 들었을 땐 좀 애매할 겁니다. 갑자기 권리금 얘기 나는 왜 임대료랑이 없나? 이렇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장사하던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나가는 고정비를 내가 올리는 매출이 감당을 못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 고정비의 대명사가 임대료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계속해서 나가는 돈이죠. 임대료가 높게 되면은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유사시에 버티질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가 월세가 300만 원이고 내가 권리금 3천만 원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권리금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에게 진짜 3천만 원의 가치가 있으려면은 내놓자마자 3천만 원이 들어와야 돼요. 한마디로 내놓자마자 권리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안 나간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안 나가요. 그럼 한마디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임대료는 안 낼 수가 없으니까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죠. 그럼 3천만 원을 권리금을 받아도 월세가 계속 까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10달이 지나도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로 벌써 3천만 원을 낸 거예요. 그래 버리면 그냥 10달 전에 무권리로 처분할 걸, 이런 후회가 들게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처분을 하는 게 옳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권리금이 3천만 원인데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이러면 3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30개월을 버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비교적 싼 곳들이 권리금이 붙어있는 곳이 많고, 임대료가 싸고 기본 바닥 권리금이 형성된 곳들은 나중에 나갈 때도 그 권리금을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권리짜리라고 해서 가보면 항상 임대료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 주변 시세보다 높아요. 사실상 무권리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그리고 권리금 5천만 원으로 나온 가게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거랑 보증금 5천만 원은 똑같고 대신에 월세가 500만 원, 그리고 무권리, 뭐가 더 좋은 정보일까요? 두 번째는 무권리이긴 하지만 월세가 200만 원이 더 비쌉니다. 근데 이 200만 원을 2년 계약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2,400만 원, 2년에 4,8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이러면 권리금 5천만 원을 부른 위의 물건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2년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권리금 5천만 원을 2년에 걸쳐서 할부로 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위의 물건은 월세가 300인데 내가 가지고 온 건 월세가 500이야. 이래버리면 나갈 때도 세입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300만 원짜리도 막 있는데 500만 원짜리 내 거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권리에 월세 500만 원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정말 큰일인 건데, 계속 이렇게 희망고문 하다가 계약 끝나고 무권리로 털고 나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단 말입니다. 무권리라서 좋아했다가 그 무권리의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다 쓰고 그 시설비 고스란히 다 날리고 무권리로 또 나가게 되는 악순환, 이런 걸 보고서 정말 깔끔하게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항상 망할 때 보면 완전 폭망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선 인테리어를 꼭 해야 됩니다. 통일성을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가맹점주가 가진 돈이 1억밖에 없어. 시설비 하는데 1억 들어가는데 권리금이 있으면 그 가맹점주가 1억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증금 3천에 200만원, 권리금 3천, 이런 합리적인 물건이 있음에도 보증금 3천에 월세 400만원, 무권리, 이런 자리에다가 들여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비로 지금 1억밖에 못 쓰니까 무권리짜리에 들어가야지 시설비로 그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월세 400만원짜리의 그 무서움을 가리려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월세인데 이거를 가리려고 입지가 더 좋다, 건물이 새 거라서 뭐 되게 깔끔하다, 층고가 높고 막 그 코너 짜리고 막 이런 새 건물이라서 이건 또 보기가 좋지 않냐, 이왕이면 더 좋은 자리 더 새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권리로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이래버리면 시간이 지나서 상권 대비해서 자신의 월세가 주변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알게 돼도 이미 늦었고,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임대료가 높으니까 안 남잖아요? 그러면 또 힘들게 되고,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이 있는데 그래도 힘드니까 1억만 받자, 들어간 돈만 받자, 1억 권리금으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입질도 안 오죠. 권리금은 있어도 월세가 적당하고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권리금도 받은 만큼 내가 들어간 돈도 좀 세이브 됐으니까 좀 적당히 받으면서 치고 빠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될 때,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월세 비싼 곳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초기 1억이든 2억이든 들어간 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 권리금 올려놨다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8천, 6천, 5천, 언젠가 나가겠지, 이렇게 희망고문 하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임대료 낼 거 다 내고, 계약기간 다 됐어. 다 됐는데 또 재계약하면 또 겁나니까 그때는 무권리로 털고 나가는 거죠. 그 비싼 시설 해놓은 거 원상 복구까지 해야 되니까 또 마무리로 1, 2천 또 박아가지고 철거까지 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빚진 거 마지막에 또 빚까지 또 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시설이 되어 있고 바닥 권리금이 형성된 곳이라면 오히려 그 시설을 다 때려 부수고 새로 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창업 비용을 완전히 줄일 수 있고요. 이미 바닥 권리금이 4, 5천만 원 형성된 곳이라면 그거는 투자금이 아니라 거의 보증금에 가까운 돈인 거죠. 나갈 때 나도 그 정도 받으니까 4, 5천을 주고 나서 다 때려부시고 1억 5천을 발라버리면은 1억 5천에 관련된 건 못 받는 거지만 4, 5천은 바닥 권리기 때문에 거기다 조금만 투자하면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 들어간 돈이 얼마 안 들어가면 바닥 권리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거의 다 똔똔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때 한 돈, 나갈 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설비 많이 안 들어갔어, 바닥 권리금 살아있어, 월세 동네 수준 대비해서 나쁘지 않아, 이러면 내가 빠지고 싶을 때 별 손해 없이 또 빠질 수가 있는 거고, 망해도 크게 데미지를 안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망한 가게들, 바닥 권리금이 있는 곳이라면 그 권리금 주고 그 시설 이용해서 창업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 시설에 맞는 창업이 또 있어요. 주방 시설이든 시설에 맞는 창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 또 창풀에 오셔서 물어보시면은, 그런 걸 이용해서 하시면 얼마 돈 안 들이고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냈던 권리금, 이거 없어지는 돈 아니거든요. 바닥에 이미 깔려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나갈 때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월세 싸고 권리금 없고 이런 곳은 일단은 내가 생존하기엔 유리한 환경일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너무 안 좋은 상권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 난 그래도 나 혼자서 여기서 소소하게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장사 한번 살 거야, 뭐 이러신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만큼 누군가도 크게 탐내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오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상권과 입지가 크지 않은 곳에서 초보 창업자가 창업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고 오래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하길 저도 바라고요. 하지만 권리금이 있더라도 무조건 겁내지 말고, 군데군데 알짜 같은 바닥 권리금이 있으면서 시설은 또 쓸만한 이런 알짜 같은 가게들도 있으니까 좀 시야를 좀 넓히고요, 이 권리금의 의미를 좀 곰씹어 가면서 실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가게를 찾길 바랍니다. 보증금 5천만 원? 보증금은 없어지는 돈 아니잖아요. 권리금이 3천만 원 붙어 있대. 근데 3천만 원을 좀 여기 돌아보니까 3천만 원이 그냥 가장 밑바닥이 3천이네? 그럼 바닥 권리가 최소 이 정도가 돼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시설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그 시설에다가 한 1, 2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홀 분위기 바꾸고 치장 좀 하고 간판 좀 바꿔주고 거기에 파는 메뉴와 서비스로다가 브랜딩을 하게 되면 사실상 실제 투자금은 1, 2천만 원으로도 얼마든지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가게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입지, 또 그런 미리 시설을 해놓은 데다가 덧방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또 투자 많이 한 것처럼 보여. 또 폼도 나죠. 실제로 내 돈 많이 안 들이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장사하는 그런 형태의 창업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요즘 한쪽에선 다 망해가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또 그런 점포들이 헐값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하시길 바라는데, 꼭 신축, 꼭 프랜차이즈 시설 다 때려부시게 해야 되는 이걸로다가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정보 찾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